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GV80이라고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작년에 팰리세이드를 계약을 해서 올 1월에 출고를 하고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3열차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죠. 여러 명이 어디 밥을 먹으러 갈 때 차가 여러 대 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니는 게 저는 좀 불만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아보던 차들이 국내 정식 발매된 차량 기준으로 익스플로러, GLS, Q7, 에스컬레이드, 볼보 XC90, 디스커버리, 혼다 파일럿. 파일럿은 안 사기를 잘했죠.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다들 3열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팰리세이드를 일단 계약을 해놓고 3열을 확인을 하자. 여기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 3열을 확인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출고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오디세이, 스타렉스 같은 차들은 공간이 뭐 아주 넉넉하죠. 근데 미니밴은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SUV만 알아보던 상태여서, 물론 이런 차들이 가격대가 단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고 밥 먹으러 갈 때나 잠깐 타자 이런 정도의 3열차였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거나 사면 됐던 거였어요. 만약에 GLS라든지 이런 가격대가 있는 차량들이 3열이 괜찮고 만약에 그 차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차를 팔고 아마 메인카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구입한 팰리세이드는 작년에 영상으로 남겼지만은 3.8 가솔린에 4륜 TX 옵션까지 들어가서 거의 한 5천 정도 하는 풀옵션 차량이죠. 뭐 출고 지연이라든지 뭐 알콘 브레이크가 없어서 출고가 안 돼서 알콘을 결국 뺐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뭐 주변에서 알콘 하면서 환청이 들렸었는데 제가 그 후로는 알탕을 잘 못 먹어요. 어쨌든 나오자마자 타봤는데 어라? 이게 생각보다 주행감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서킷도 가보고 뭐 오프로드도 가보고 한겨울에 빈판길에 생 순정으로 갔었죠. 저는 팰리세이드에 대해서는 전천후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공간, 넘치는 옵션, 차고 넘치자 하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만족스러운 주행감. 제가 탔던 현대차 중에서 벨로스터 N 이후로 뭐 나름 감성이 좀 느껴졌던 차인데 팰리세이드가 제가 기변을 살짝 생각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너무 많아 길에. 제가 볼 때는 온 천지에 팰리야. 더군다나 저는 풀옵션이고 가솔린이고 나름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데 똑같아. 외관이 너무 똑같아서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만나면은 똑같잖아. 그 사람 봤을 땐 나 팰리인 줄 알 거 아니야. 팰리지. 우리 하차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차감이 없다고나 할까? 그 원 오브 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차 살 때는 그 염두에 안 뒀거든요. 뭐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3열차만 있으면 좋다. 근데 차가 좋은 거예요. 팰리세이드가 생각보다. 솔직히 현대에서는 많이 팔면 팔수록 좋겠지만 자기 차를 길에서 만나면은 막 반갑고 또 막 기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이런 광고도 있었죠. 기아 차에서 나온 광고.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고.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목이 메이네요 지금.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말을 해준 거예요. GV80이라는 게 나온다. 가을이나 3, 4분기, 4, 4분기에 출시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자료를. 이뻐. 팰리세이드는 솔직히 저 앞모습 처음 보면서부터 저는 좀 뜨악했죠. 개인적으로는 텔루라이드 앞모습이 훨씬 이뻤어요. 약간 남성적이고. 팰리세이드는 뭔가 너무 조악해. 막 잔재주를 많이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GV80 현재 공개된 거는 이뻐. 자, 그러면 한번 GV80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팰리에서 GV80으로 기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시다시피 극실용주의자잖아요. 말이 꼬이네요. 극실용주의자로서 과연 이거는 넘어갈 가치가 있다, 없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G90, G90을 잠깐 타보면서 느낀 게 현대차 디자인이 산으로는 가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모든 차종을 데리고 다 같이 산으로 가는 느낌? 뭐 다 같이 산으로 가니까 동질감은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 특히 제네시스는 G90도 그렇고 이번에 풀체인지 되는 G80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GV80도 그렇고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는 그릴 디자인 뭐 이렇게 생겼죠. BMW도 그릴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죠. 막 이만해갖고 나중엔 바퀴보다 커진다 뭐 이런 우스개 그림도 있는데 제네시스 그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서로 이제 좀 경쟁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누구 콧구멍이 큰가? 자, 이제 외관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쿼드램프라고 하나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G90은 돌아가서 또 한 점이 더 있죠. 근데 신형 G80 같은 경우도 두 줄. 이게 예상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G80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테일라이트도 두 줄, 앞뒤가 두 줄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옛날 푸조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일단은 지금 GV80도 그 맥락에서 두 줄. 근데 제가 이제 GV80에 다른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G90에 있는 두 줄보다는 GV80에 있는 두 줄이 뭔가 딱 럭셔리해 보이고 이뻐요. 그리고 이제 G9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특히 야간에 봤을 때 존재감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두 줄이 딱 갈린 상태에서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고 있는데 D필러가 굉장히 유려해졌네요. 이렇게 밑으로 쫙 쿠페라인처럼 꺾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3열 공간이 나올까요? 기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머리 공간이 좀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스트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천장을 덮었네요. 굉장히 멋있게.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후륜구동 그런 걸 떠나서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랬을 때 실내가 어떻게 될지, 실내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전면부 디자인은 정말 싫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크루들도 비슷한 의견이죠. 근데 GV80 전면부는 일단 알려진 것만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급스럽게 보이고. 요거는 딱 제 취향이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에어 서스펜션 있는 세단을 탔을 때는 제가 주행감 외에는 좋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었는데, 르반떼의 에어 서스펜션을 보니까 SUV에서는 타고 내릴 때도 그렇고 약간의 험로를 갈 때도 그렇고 SUV랑 에어 서스펜션은 약간 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 이번에 나오는 GV80 거는 감세력과 높낮이를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현대기아 차 중에서도 내비게이션에 기반해서 이제 반자율 주행 중에 코너에서 이제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뭐 터널에서 창문 올려주고 내기 모드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 실제로 도움되는 그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스를 내비하고 연동을 해준다?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해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부른다는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최대 10cm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르반떼가 참고로 4cm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10cm면은 엄청난데요? 특히 이제 과속 방지턱이나 스쿨존 등을 내비해서 알려주면은 감세력이나 차고를 알아서 조절해준대요. 스쿨존에서는 차고를 내려준다고 하네요. 애들 다칠까봐. 현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에서는 에어서스가 크게 안 다가오는데, SUV에서는 에어서스가 저는 차고나 무게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제 팰리세이드 서스는 뭔가 좀 통통거리고 궁합이 안 맞는 느낌 났었는데, 이게 사람을 많이 태웠을 때 기준으로 세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상시에 몇 명 안 타면 좀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어 서스면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아주 좋네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솔직히 GV80으로 한번 바꿈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때 많은 팰리 애호가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6기통 디젤 엔진, 후륜 기반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발돼서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모하비에 있던 S 엔진도 후륜 6기통 디젤인데 그 엔진을 쓰는 게 아닌가 보네요. 뭐 새로 개발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개발인지 개선인지는 뭐 나와보면 알겠지만, 모하비가 사랑받았던 게 6기통 디젤 엔진이었는데 GV80에 있어서 이 선택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수입차도 디젤 4기통은 엄청 딸딸거리지만은 6기통으로 가면은 확실히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약 팰리세이드에서 바꾸게 되면 그냥 가솔린을 할 거라는 거. 가솔린의 주행 질감은 디젤이 6기통 아니라 60기통이어도 확실히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전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주행거리 많으신 분은 고민 좀 하셔야죠. 이거는 뭐 개인 호불호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후륜 기반이면은 웬만큼 길지 않으면은 3열 공간이 잘 안 나올 텐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전에 고려했던 차량들도 XC90이나 익스플로러 빼고는 거의 후륜이어서 3열이 크기에 비해서 잘 안 나왔었거든요. 앉아보면 이제 뜨악했죠. 겉으로는 커보였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실내 공간 뽑아내는 마법을 믿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거 내부는 기사들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AR HUD.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현대에서 스위스 웨이레이라는 AR 회사를 매입했는지 뭐 투자했는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 회사의 기술이 양산화된다고 하네요. 뭐 대충 보니까 기존의 그 HUD 투영해서 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로 직접 유리에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빔 프로젝터?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사이즈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HUD 사이즈에.
HUD. 맨날 요만하게 보던 HUD가 이만하게 비춰진다는 거죠. 레이저 이렇게 쏴버리니까. 솔직히 AR 그러면 저는 포켓몬이나 뭐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뭐 자빠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부작용만 들었는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AR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그 증강현실다운 증강현실 같은데요. 이게 시연 영상을 보니까 이게 게임인지 실사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안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얘기는 올해 초 출시된다고 하다가 내년으로 연기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는 이 증강현실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GV80에도 뭐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뭐 정식 출시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적용됐으면 싶어요. 전 이거 적용되면은 요것 때문에라도 기변을 하고 싶습니다. 겐진하잖아요. 일단 딱 봤을 때 사실 뭐 몇 년 지나면은 뭐 모든 현대차에 다 적용이 되겠지만은 예전에 그 HUD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나와서 딱 있으면은 나는 너무 멋있고 신기한데 야 봐봐 그러면 옆자리나 뒷자리에서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증강에서 앞유리에 쫙 비치면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뒷자리는.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니까 요 뭐 SBW 사이드 바이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일단 버튼식 기어가 조금 특이하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레벨처럼 생긴 그 버튼만 있었는데 요거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P가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이게 있고 다른 차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방식 같은데 제 기어가 이랬었나?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위에 보면 크리스탈 어쩌고 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터레인 모드나 주행 모드 변경하는 그 다이얼 같은 역할인 것 같은데 버튼 형식이 아니라 납작하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터치 방식인가? 누굴 태웠을 때 저런 게 딱 있으면은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는 아마 G70에 도입됐던 이게 스테레오스코픽 3D 클러스터가 적용될 듯 한데 거의 운전자만 보니까 뭐 일단 이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판은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고등 안 뜨고 경고등이 너무 잘 보이면은 마음 아프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모양은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스포크가 이렇게 두 개네요. 양쪽 가로로만. 조금 특이한 게 양산형에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누르기 힘들게 보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쁘고 기능이 많아도 실제 차량 운행하면서 쓰는 기능은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버튼이나 기능은 좀 직관적이고 편했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핸들 디자인은 이쁘네요. 차에서 제일 많이 뭐 느끼는 부분이 핸들이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핸들 그립감이나 스티어링 기어비를 많이 따져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차 구매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차를 샀는데 그립감도 너무 좋고 이 스티어링도 제 주행 스타일에 맞으면은 좀 감동을 느끼죠. 뭐 제가 이상한가요? 예전에는 튜닝할 때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많이 바꿨거든요. 요즘에 이제 양산차도 잘 만들어서 이제 뭐 굳이 그러진 않긴 하는데 어쨌든 스티어링 휠이 주는 감성은 크게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사진을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12.3인치라는 얘기도 있고 14.5인치라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벤츠 그 와이드 콕핏처럼 한 번쯤 이렇게 쭉 이어주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컨셉과는 그렇게 돼 있던데 참고로 12.3인치가 K7에서는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은 터치감이 조금 느렸거든요. 그런데 G90에서는 엄청 빨랐어요. 패널 차이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뭐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닐까 싶던데 제네시스는 쿠포 어쩌고 하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하네요. 뭐 그래서 그런지 G90은 K7에 비해서 터치감이나 움직이는 게 좀 빠르게 체감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차에도 이미 장착돼서 나오고 있는 건데 빌트인 캠. 얼마 전에 저희도 출고한 DN8 소나타에 최초 적용되고 이번에 우리 크루가 출고한 K7 하이브리드에서도 봤던 빌트인 캠.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GV80에서는 이게 2채널이 아니라 4채널이라고 합니다. 그 앞쪽 뒤쪽은 알겠는데 4채널이면 나머지 2채널은 옆쪽 사이드 쪽이겠죠? 옆쪽 좌우. 만약에 이게 빌트인 캠이 4채널로 나오고 앞뒤 좌우를 메이커에서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기존 블랙박스 메이커들은 거의 고사가 되지 않을까. 이거 다 하지. 저 같아도 다 하겠어요. 앞뒤는 그래 뭐 어차피 품질 차이고 선택의 문제인데 앞뒤 좌우는 블랙박스가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2개가 달려있네요. 하나 이 안쪽에 있는 거 어라운드 뷰용인 것 같고 바깥쪽에 있는 게 아마 빌트인용 캠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4채널이 맞다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나 이제 뭐 보험 처리 때 앞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까지 있으면은
진짜 억울할 일은 없겠네요. 반대로 이제 제가 가해면은 불박 같은 경우는 코드 빼놨어요, 수리 들어갔어요 하고 이제 없는 척 할 수가 있는데, 빌트인 캠은 무조건 찍으니까 이거를 핑계 댈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놔야겠네요. 이게 뭐 빌트인 캠이 고장났어요 이러기는 좀 애매하고 순정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GV80은 펠리세이드에서 느꼈던 만족감을 플러스 시켜줄 수 있고, 그 외에 승차감, 고급감, 보다 가격도 아직 공표는 안 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 외에 에어서스, 빌트인 캠, 그리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AR, 증강현실, HUD 이런 부분들은 정말 땡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020년에 새로 나온다는 GLS 신형이 3열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걸로도 펠리세이드 기변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GLS를 사면은 메인카로 타야 되는데 지금 3열차는 메인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도 1억 이상 주고 산 차가 아직도 3대나 있는데 자주 타지도 않는 차를 1억 이상 주고 또 산다는 거는 저 같은 극실용주의자로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는군요. 그런 면에서 GV80은 저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차가 나와서 3열만 펠리세이드만큼 탈만하다면 저는 펠리세이드에서 GV80으로 기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3열 보고 실망해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저번 펠리세이드 영상처럼 계약, 출고 이런 영상들을 가능하면 많이 찍어서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보고 이런 걸 자꾸 하라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쑥스러워서 여기 뭐가 묻었네요. 구독.